페이비언 협회라는 단체에 있어요. 1884년에 영국의 우생학자들과 멜서스주의자들에 의해 설립된 단체인데 조지 버나드 쇼, H.G. 웰즈, 시드니 웹, 버트런드 러셀, 존 메이나드 케인즈 등이 회원이었죠. 페이비안 협회 멤버들은 점진적 사회주의, 그러니까 다른 말로 점진적 뉴 월드 오더를 추구했다고 할 수 있는데 혁명적인 방법보다는 계몽과 개혁을 통해 사회주의로 가자, 그 뉴 월드 오더로 가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이 페이비언이라는 명칭은 2차 포에니 전쟁 동안 카르타고에 맞서 로마를 이끌었던 과주 정치인 퀸투스 파비우스 막시무스의 이름에서 따온 건데 이 라틴어 파비우스를 영어로 바꾸면 파비안, 페이비언이죠. 페이비언. 이 파비우스는 한니발과의 싸움에서 전면전보다는 지구전과 소모전, 심리전 전술을 구사했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조금씩 한니발의 군대를 소모시키면서 결국엔 승리한 거죠. 페비언들은 이런 파비우스의 전략을 모방해서 서서히 법과 제도를 바꿔 그리고 미디어를 통해 서서히 사람들의 사고방식, 생각을 바꿔 신세계 질서 시스템으로 들어가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 페이비언 소사이어티 멤버들은 스스로를 글로빈곤층을 걱정하는 지식인인 척했지만 실제로 이들은 대중을 경멸했고 국가를 국민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대중을 통제하는 기구, 우생학과 부적격자의 출산을 막고 안락사를 실행할 수 있는 도구로 보았던 사람들이에요. 역사학자 스티븐 오닐은 페이비언 협회의 투과 이론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썼어요. 그들의 전통적인 정치적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페이비언들은 시드니 웹의 추진력 아래 침투 정책이라는 새롭고 독특한 무기를 사용했다. 웹에 따르면 이 전술을 활용함으로써 페이비언들은 트로이 목마와 그들의 전설적인 정신에 따라 공공정책에 편리하게 입안될 수 있는 통계와 함께 문서화된 프로그램, 아이디어, 의견 및 연구를 제공함으로써 정치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대열과 정신에 들어갈 수 있었다. 장황하게 써놨는데 쉽게 말하자면 학술 연구나 통계 자료 같은 걸 바탕으로 새로운 프로그램, 새로운 정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정책이나 건강 증진 정책으로 포장됐지만 다른 목적을 지닌 새로운 정책, 이를테면 무료 하얀 신발 접종이나 전국민 정신 건강 검진 같은 걸 떠올리시면 돼요. 이런 거를 내밀겠다. 어떤 학술 연구와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이런 새로운 프로그램과 정책들을 정치가들과 대중이 수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페이비언들이 이런 소리예요. 이게 페이비언 협회의 초기 로고인데 양의 탈을 쓴 늑대 이미지죠. 그 아주 노골적인데 이 신약 성경 마태복음에 나오는 구절.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너희에게 나아오지만 속은 굶주린 일인이라. 라는 구절을 이미지화한 거죠. 자기들이 좀 어떤 자기들의 정체성을 아예 그냥 노골적으로 양의 탈을 쓴 늑대. 이게 얘네 처음에 로고였어요. 근데 너희들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2년마다 한 번씩 정신 건강 검진을 받게 해줄게. 너희들의 신체 건강을 위해서 여자 아이뿐만 아니라 남자 아이들에게도 무료로 자궁, 경부, 암, 하얀 신발을 맞게 해줄게. 이런 정책들. 이게 꿰뚫어 볼 수 있는 사람한테는 그냥 한눈에 의도가 보이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위해 무료로 혜택을 제공해 주는구나 하고 느끼게 되는 양의 탈을 쓴 늑대의 전형적인 수법이죠. 페이비안 소사이어티의 멤버였던 H.G. 웰즈는 1928년 자신의 저서 열린 음모, 세계 혁명을 위한 청사진에서 다음과 같이 썼어요. 책 제목 재밌죠? 열린 음모, 오픈 컨스피러시.
사라져야 할 것은 민족주의적 개인주의 체제다. 우리는 주권 국가의 종말을 살고 있다. 서구화된 세계 사회주의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거대한 투쟁 속에서 현대 정부들은 사라지게 될지도 모른다.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신세계 질서를 증오할 것이며 그것에 항의하다가 죽을 것이다. H.G. 웰즈가 1928년에 이렇게 썼고, 웰즈의 동료이자 페이비언 소사이어티 멤버였던 버트런드 러셀. 이 버트런드 러셀은 1952년에 과학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란 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정치적으로 가장 중요한 주제는 대중심리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요성은 현대 선전 방법의 성장으로 엄청나게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가장 영향력 있는 것은 교육입니다. 종교는 비록 감소하기는 했지만 한 몫을 담당합니다. 언론, 영화, 라디오의 역할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국가로부터 돈과 장비를 제공받아 무엇이든 설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러셀의 발언을 하나 더 인용하면 이 주제는 과학 독재 정권 하에서 과학자들에 의해 채택될 때 큰 진전을 이룰 것입니다. 미래 사회심리학자들은 눈이 검다는 확고한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할 여러 학급의 학생들을 가질 것입니다. 곧 다양한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첫째, 가정의 영향력이 방해가 된다는 것. 둘째, 10살 이전에 쇠뇌를 시작하지 않는 한 많은 일을 할 수 없다는 것. 셋째, 음악에 맞춰 반복해서 메시지를 주입하는 구절이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 넷째, 눈이 하얗다는 의견은 괴팍함에 대한 병적인 취향을 보여주기 위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예상합니다. 미래의 과학자들은 이러한 격언을 정확하게 만들어 아이들에게 눈이 검다고 믿게 하는데 1인당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그리고 눈이 짙은 회색이라고 믿게 만드는데 얼마나 적은 비용이 드는지를 정확히 알아내게 될 것입니다. 버트런트 러셀이 이런 그 글을 써놨는데 진짜 지독한 놈이죠. 예. 이 사진은 이번에 새롭게 영국의 총리가 된 키어 스타머가 2021년 9월에 페이비언 소사이어티 컨퍼런스에 참석해서 연설하는 사진이에요. 이 사람뿐만 아니라 토니 블레어, 고든 브라운 같은 노동당 출신 총리들은 다 페이비언 소사이어티 멤버였어요. 2021년에 있었던 페이비언 소사이어티 컨퍼런스에서 키어 스타머는 이렇게 말했어요. 민족주의자들은 스스로를 애국자로 묘사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애국심과 민족주의는 같지 않습니다. 사실 그 둘은 반대입니다. 민족주의는 사람들을 서로 분열시키려는 시도입니다. 애국심은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로 묶으려는 시도입니다. H.G. 웰즈가 오픈 컨스피러시에서 썼던 말과 굉장히 비슷하죠. 사라져야 할 것은 민족주의적 개인주의 체제다. 우리는 주권 국가의 종말을 살고 있다.